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청명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적용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본 거죠. 실수 부분, 루트 5 되어 있는 부분. 허수 부분은요, I 앞에 있는 요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5하고 8 이렇게 좀 되는데 이 둘을 좀 곱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8 루트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복소수의 정의 형태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 x는 equal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저 x는 그럼 2분의 1하고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뭐 동량끼리 더해야 되겠죠. 3x제곱하고 x제곱 더해서 4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xy 플러스 4xy 플러스 2xy 처리가 되겠고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좀 2로 좀 나눠서 답을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x 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동량끼리 계산되는 당식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혈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임피던스라고 하는데요. 전압하고 전류, 임피던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좋은 거죠? 전류, 전압이 주어졌을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쿠 이거를 좀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을 전류로 좀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을 1-3i로 좀 나누는 복수수 좀 연산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뭐 과학적인 내용 같아 보이는 이런 내용에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와 분자분모에다가 1+3i 계통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분자분모에다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합차 공식 형태에서 1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00에다가 1+3i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0이니까 좀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10배에다가 1+3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30i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복소수 연산이니까요. 중간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인 이런 표현 이런 것들에 좀 당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당식 px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식을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길 때 원리 자체가 이제 이것을 0 만드는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하는 거죠.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 만들려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p 마이너스 2 이런 부분들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는 이제 x에다 2를 좀 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가 되는데 그 나머지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얘기는 잘 모르면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긴다. 이 부분들 이제 0이 만들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자. 여기 이제 원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한번 좀 열심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8에다가 하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5는 좀 소거가 되겠고 좀 이렇게 좀 이항시켜주면 이제 3k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럼 소거가 되면서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6에서 처리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연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요 부분들을 P-2하고 P1 대입한 결과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론들을 좀 정리해가는 그 절차 부분을 학습을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등식을 주어져 있는데요. 어이구,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라. 이때 abc 값 정할 때 다음 값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열심히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조립제법을 통해서 처리해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주어진 모양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 쓰게 되면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4, 3, 4에다가 그러니까 8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1 처리가 되는데 여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제곱 돼서 1 되겠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B 여기는 이제 C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되겠습니까? X에다 이렇게 어떻게 좀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다면 좀 쉽게 대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14에다 15 해서 정답 5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x 플러스 1 이렇게 좀 끄집어내게 되면 이제 a의 x 플러스 1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형태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c 값을 구하고 이런 형태로 좀 처리도 되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c 값을 구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온 부분들을 또 다시 조립제법에서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a가 생기고 나머지 b입니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a, b, c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x-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차 부분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처리해 주겠고 이것은 이제 0만 들어간 숫자인지 2를 좀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해가는 것이 조립제법이죠. 2 내려와서 2 쓰고 2 곱하기 2는 4 쓰고 4 그대로 내려 쓰고 8 쓰고 계산해서 4 쓰고 그다음 8에 그다음에 3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a 값이 2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대로 써가는 거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c 값은 4 처리가 되겠고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들이 r이니까 r 값은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4개의 숫자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B하고 C 이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립제법 학습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 플러스 y 세제곱해서 합한 결과 주어져 있을 때 제곱 결과를 알아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 공식 활용식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 주어지는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런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x 곱하기 y 이런 값을 좀 구해가야 되겠죠. 앞쪽에 이제 x 플러스 y 이 값이 3이 되어 있으니까 27, 그 다음에 여기 3 됐으니까 마이너스 9, xy 이렇게 처리된 이 결과가 9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9로 약분해가지고 3 마이너스 xy는 이퀄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y 값은 자연스럽게 2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부분들은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전부 다 대입할 수가 있겠죠. 9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는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곱셈공식 활용식들 더군다나 뭐 제곱 세제곱 이 정도라면 이렇게 우리가 익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평상시에 철저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뭐 켤레근을 질문 던진 건데 일단 이 부분들을 좀 유리화해서 깔끔하게 식을 좀 처리해가야 되겠죠. 1 마이너스 i 분자분모에다가 1 플러스 i를 좀 딱 곱하기해서 유리화 2배의 1 플러스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좀 곱하기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모에 나오는 부분들이 2분의 처리되니까 2하고 좀 약분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에서 1, 전기에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해서 3i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런 형태가 좀 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실수가 이제 개수 주어져 있을 때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렇게 켤레근이 되는 거죠. 켤레근을 좀도 이제 근이 되겠다. 이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을 알았으니까 근거계수 이관계선을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니까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합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a 값은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b가 되는 건가요? 2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 이걸 좀 곱하게 해주면은 1에다가 9를 좀 이렇게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b 값은 또 5입니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b는 이제 6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이론 개수가 실수 이렇게 됐을 때 허근을 간다는 얘기는 일단 뭐 유리화해서 깔끔하게 처리됐을 때 켤레근을 갖습니다라는 이론들 그 다음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좀 고등학교적인 풀이법 형태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풀이법만 좀 이용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의 인수인 것은 뭐 인수분해 하라 이런 얘기죠. 꾸준히 인수분해 된 줄 알았는데 뒤에 이제 빼기 36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전개할 때는 이제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되죠. 여기 개수들 4, 3, 마일, 마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합이 좀 똑같아지는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찾아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거 곱하기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고 나중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이 생기는데요. 공통적인 요소 부분 이렇게 좀 각종에 크게 묶어서 a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가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숫자가 좀 되는 거죠? 4, 9, 36이 되는 거예요. 4, 9, 36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요건 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주어진 식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를 골라달라. x 플러스 1이 보이에서 좀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로 부분들을 이제 전개할 때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좀 생기려면 숫자의 합이 똑같은 걸 좀 찾아서 해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좀 센스 있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하지 말고 좀 크게 묶어서 좀 처리하게 되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인수분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px에 대해서 97을 좀 대입하라는데요. 97을 좀 세작할 수는 없는데 이때는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겠죠. 97하고 좀 관련된 숫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0이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3하고 관련했으니까 자, 주어진 식 px를 x 플러스 3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x 플러스 3 더하기 c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식변을 통해서 좀 처리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이런 문제 조립제법 좀 이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1이 되겠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이 되겠고 3, 6, 18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c 값이 이제 0이 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 3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되겠고 플러스 6 어이구 또 감사합니다. 여기도 맞아 0 되는데요. 그럼 이제 식이 좀 간단하게 되겠죠. 이거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뭐 주어진 px라는 부분들은요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죠?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이제 p97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100의 세제곱 빼기 100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2개, 4개에다가 5, 70, 100, 1000만, 5만을 빼는 거죠. 10만에서 좀 5만을 좀 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95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거 1000만에서 빼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4개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 5 처리되고, 9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7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풀이하는 거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97하고 좀 연관되는 숫자, 100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3이 좀 더 필요한 거니까 x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제곱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이 이론하고 이렇게 불편한 숫자 대입했을 때 이제 계산하기 불편한 이런 부분들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점 학습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맨 처음에 좀 아이디어 내는 그런 과정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BC인 직면체가 있습니다. 모서리 길이의 총합이 20이고 아이고 이런 건 뭐 모서리 길이라는 건 ABC 이렇게 열심히 더하면 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4개씩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니까 4로 나눠서 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건널비는 2개씩 열심히 곱하기 A, B, B, C, C, A 이렇게 열심히 좀 곱하게 되는데 이게 좀 2배씩 되는 거죠. 여기 아랫부분들 있고 윗부분 이렇게 2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16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길이는 루트 해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해가면 이제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이렇게 해서 처리가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부분들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b, bc, ca 자, 이렇게 좀 학습이 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검되는 거죠. 25에다가 이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수배 해준 부분들이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해서 빼주면 이게 이제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루트를 좀 딱 씌워져 있으니까 결과는 좀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게 뭐 도형 나와 있다고 해도 당하지 마시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모서리 길이, 그다음에 넓이, 그다음에 대각선 길이 뭐 어떻게 이제 이 아랫부분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에서 c에서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그런 식들이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들을 좀 만들면 그럼 이제 곱셈공식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fx를 x-2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q2x 뭐 플러스 6이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6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 주면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구 8에 2를 좀 대입한 거죠. 2를 좀 대입하면 8에다가 3, 8이 24 플러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2b 마이너스 14는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좀 10이 되는데 약분을 좀 하게 되게 되면 2a 플러스 b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식 하나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4 이 부분들은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7 이항식해서 계산 처리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숫자가 좀 커져가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좀 더하게 해주면요. 그러면 이제 3a는 이퀄 5를 빼는 거니까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6입니다 라고 좀 나오면 되겠고 a 값이 6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럼 6 처리되면 그럼 b 값이 얼마인가요? 6에서 17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7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이렇게 열심히 구해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나머지 정리 원리 기본 지키기를 하게 되면 관계식 2개 나와서 이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기본 틀 좀 지켜가면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루트 곱하기 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나오는 복소수 이론 공부가 좀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또 역시 나누기 형태도 루트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론들 돼 있는지 질문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앞쪽 이론에서 이제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b가 0이 아니다 했으니까 b가 0보다 작다 이런 이론들. 뒤쪽에서는 b 값 0보다 적고 c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범위를 좀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풀려가는 건데 이거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풀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c 마이너스에 이렇게 풀렸는데 c 값 양수, a 값이 이제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대로 풀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죠. b-c, b 음수, c 이거 양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또 다시 양수를 만들어 가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좀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c 이렇게 좀 소거가 되고 b 값만 이렇게 좀 2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b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복소수 이론 공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범위 표시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을 이제 항상 어떻게 해주면 양수 만들까 이런 원리에서 부호 처리해가는 과정 조금만 좀 학습하면 되는 조금만 하면 좀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 이론 문제가 되니까 이론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가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근거계에서 연각에서 두근 합, 두근 곱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음 값들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는 아이고 학습이 좀 곱셈공식 활용식이 학습이 좀 잘 됐냐 물어보는 거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그럼 이제 플러스 9에다가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라면 3에다가 8 처리되겠고 30에서 빼니까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8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3 아이고 이거 3알파가 아니라 4알파네요. 어이쿠 자 4알파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잘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이런 부분들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3알파 처리해주고 알파가 남죠.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식변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전개하게 되면 5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5, 25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연산이 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알파 베타가 5 이렇게 처리됐나요?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에다가 정답 4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m값 n값 되겠고요. 이 다음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또 더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40에 50, 63 정답이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거와 계세의 관계 학습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곱셈공식, 활용식들 학습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전개하기가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주어진 식을 항상 좀 이런 걸 좀 이용하는 거죠. 주어진 식에 이렇게 좀 똑같은 그런 요소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는 y에다 0 쓰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꼴 제로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플러스 4k 처리되는가요?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k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9보다 큰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직선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하고 직선도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식을 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만나는 근 자체가 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또 역시 또 판별식 D를 통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호가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0보다 좀 작다 풀어가면 되겠죠. 이제 k 값은 그러면 이제 2보다 작다 해서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9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나오겠고요. 이걸 좀 만족해주는 모든 정수들 좀 구해서 또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좀 여기는 0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거의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정수합 이 부분들은 뭐 그대로 좀 잔여 처리를 좀 해가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x축의 관계는 y에다가 0 쓰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판별식 좀 살펴보는 거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역시 또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번엔 좀 해가 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풀어가는 거니까 판별식 D를 이용하는 이런 풀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은 이제 x좌표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두 그래프가 좀 만납니다라고 했을 때는 x제곱 2mx-2 x 플러스 n 요 주어진 식이면 정리만 잘하면 되죠. x제곱 2m-1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에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갖다 처리해주면 이제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것처럼 이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방정식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근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4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이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죠. 두 근의 합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실제 계산은 3 되겠고 여기는 부호 바꿔서 1-2m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 값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어이쿠 마이너스가 아니네 2분의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n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n값은 그러면 2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둘을 좀 더 더하게 해서 정답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뭐 함수하고 직선과의 관계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 그 또 근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배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A1, A2, 아이고 30개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숫자들은 각각 이런 것 중이죠.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30개가 됐으니까 이런 게 각각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뭐 X개, 이런 거 뭐 Y, 이런 거 Z 이렇게 개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나요? 제곱해서 열심히 좀 더하겠다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X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X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런 게 이제 Y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2I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Z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더하기를 쫙 한 결과가 5 플러스 14i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쁘게 쓰면 x-y 플러스 2zi가 5 플러스 14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뭐 z값이 이제 금방 7이라는 거 알겠죠? 7 이렇게 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y는 이꼴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x하고 y하고 z를 좀 더하게 해주면 이제 30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개수들을 이제 x개, y개, z개 이렇게 좀 처리해서 놓은 거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7이 됐으니까요.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23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게 해주면 2x가 28에 x값은 1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y값이 9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x, y, z 이제 각각 몇 개 있는지 아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복소수들을 그냥 뭐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 하면 되겠고 i가 그러면 9i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7에 1 플러스 i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에다가 마이너스 7 처리되면 되겠고 16i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또 둘을 좀 이제 더하게 답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9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낯선 형태의 표현들이 좀 이제 등장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각각 이거 중에 이제 몇 개 하나를 좀 갖습니다라고 됐을 때 뭐 이렇게 이 값을 마이너스 1, i, 1 플러스 i를 갖는 그 값의 이제 개수들을 지금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요. 그리고 이제 각각은 이제 실제 기원산을 좀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제곱한 값들을 계산한 거죠. 계산한 결과 이렇게 처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총합이 이제 30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둘을 좀 연립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걸 뭐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간단한 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연산을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2차 함수는 뭐 그래프 모양 그려가면 되겠죠. 최고차가 0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입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m 값을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gm이라고 한다 되어 있는 거죠. gm을 좀 식으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m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 그럼 이제 2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저 최종적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n값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이 범위에서 또 gm의 최대치를 구해달라. 최대치를 두 번 하는 거죠. n값의 이제 범위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식이 또 최대치에서 최고차가 또 양이니까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m좌표는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하니까 그래프는 뭐 이만큼 쓰는 거죠. 이만큼. 이때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최대값이 되겠고 2분의 1좀 대입해주면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4에 8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13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분의 1을 좀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결과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또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2분의 26, 27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2차 함수
최소 구했는데 그걸 GM이라고 해서 그것에 다시 최대 최소 이렇게 질문 던진 거니까 일단은 이제 문장 구성형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꼬리물기처럼 해서 연결 돼가는 거니까 뜻 파악해가는 절차 부분에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잘 해결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당식 p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7이고 이런 것은 뭐 p1은 7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위에 주어진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px를 x-1, x-2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몫이 생기겠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생각해 갈 수가 있죠. 이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 요 완전제곱식이 이제 애로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 걸 좀 생각하게 되면 x에 대해 2 대입하는 정보 하나밖에 얻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는 이제 정보를 좀 2개 얻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해지면 이게 이제 나누게 되면서 2차 부분이니까 a라는 좀 몫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a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에 주어진 정보 이렇게 x 플러스 4 이런 걸 이용해서 식을 써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p1을 요걸 좀 이용하면 되죠.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 a에다가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으니까 5 이렇게 처리되는 이게 7입니다라고 처리되니까 이제 a 값이 2가 되겠죠. 요걸 이제 다시 대입해주면 이제 전체적인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배의 x-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나머지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식 쓴 부분들을 이게 요거 주어진 정보 이게 이제 몫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주어진 거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가는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하는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요걸 좀 전개를 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마이너스 7x 8에다가 1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기에서 좀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주어진 부분들 완전 제곱식을 나누는 문제 풀이에 관련된 부분들 학습이 돼 있으면 어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많이 또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복소수 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Z반은 이제 켈레 복소수다. 됐고요. 기억은 Z를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BI 이렇게 나왔을 때 Z 곱하기 Z바 처리해주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 결과가 좀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복소수가 단 하나 존재해주느냐? 아유 그렇지 않고 이건 너무 많죠.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Z 곱하기 Z파 이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Z 더하기 Z바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뭐 2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당연히 실수입니다라는 니은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Z 더하기 Z바를 하게 되면 2A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0이라는 얘기는 Z 자체가 그러면 이제 BI 이렇게 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뭐 마이너스 B 제곱 처리가 되는데 B 값도 0이었으면 이것도 0이 돼가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는 이 내용도 맞는 이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니은 디귿 맞습니다. 라는 처리. Z A 플러스 PI 이렇게 해놓고 문제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당황하지 않고 브리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질문 던지는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면서 자주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어떤 복소수가 주어지는지 간에 항상 좀 실수가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좀 미리 좀 학습을 해두고 있으면 좀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학습 좀 미리미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 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형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참수 fx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만나는 좌표의 합이 4다 이런 얘기며 일단은 fx는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러면 되겠고 뭐 직선을 뭐 y는 하고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2m 플러스 2m이 아니라 2x겠죠. 이 x 플러스 뭐 n 이런 식으로 오면 되죠. 일단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만납니다라고 해주면 이제 같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제곱 그다음에 2 마이너스 ax 플러스 n 마이너스 b는 꼴 채로 처리되는데 뭐 이게 두 군의 합을 열심히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처리돼 이 결과가 얼마다? 4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이 6입니다라는 정보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정보가 끝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이제 이차함수를 생각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 정보에서 주어진 비연역에서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최고차가 의미인 그래프 모양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입니다라고 되는데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5다라고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더 먼 쪽이죠. 이렇게 처리돼서 되겠고 최소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최소값이 지금 0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0입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b 값이 7입니다라고 해서 함수식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해서 함수식을 좀 얻어냈는데요. 문제에서 한번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f0은 뭐 결국 좀 b 값인 얘기, 즉 7을 좀 답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뭐 2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보 얻어내는 절차 과정만 좀 학습하면 되죠. 2차 함수고 직선에서 뭐 같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문제에서 합을 가르쳐 줬으니까 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들. 그다음 이제 주어진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뭐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꼭지점 좌표 찾고 제한 변형 표시하고 그럼 이제 어디를 대입했을 때 최대고 어디가 대입했을 때 최소인지를 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절차 이런 걸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학습을 하면은 약간 좀 변형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표시하고 제한 변형 표시하는 이런 절차들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삼각형의 세변 길이 ABC에 대해서 주어진 형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넓이 주어져 있고 긴 변도 주어져 있고 나머지 변 길이 합을 좀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주어진 식 정리 좀 잘 해야 되죠. 전개한다면 A 4차, B 4차, C 아이고 C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요거 이제 보는 방법만 좀 이렇게 순서만 좀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뭐 인수분해를 좀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것도 인수분해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B에 제곱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1, 1에 마이너스 붙여서 쫙쫙 해주면 이 부분들 좀 더하게 해주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좀 더하게 해주면 2배의 a제곱 ab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c제곱에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모양하고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 부분에서 이제 C 제곱하고 A 더하기 B의 제곱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된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C는 이제 두 변 길이 합이 이제 한 변 길이가 되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쪽에서 C 제곱은 이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니까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빗변 길이 C 이렇게 처리하고 A, B에서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넓이가 1이다 라는 얘기는 넓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AB 길이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 길이는 루트 5다 라는 얘기는 뭐 C 값은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두 변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그럼 뭔가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처리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처리되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 C 제곱이니까 이거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다 2 집어넣어서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9가 돼서 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면 3입니다 라고 해서 A값 B값을 아니 A값 B값이 아니라 A 더하기 B값을 구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변 길이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C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었다면 좀 더 이제 눈치채기 좋은데 또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을 또 먼저 써놔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묘하게 교묘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좀 수식 다루기가 좀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조금 이제 차수가 높은 형태라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들 좀 인수분해가 좀 잘 되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관찰해가면서 학습을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키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좀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고차가 음이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함수 값을 좀 이렇게 좀 처리해 줬는데
마이너스 5일 때 하고 3일 때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둘의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대칭축인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a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함수식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서 풀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미난 표현이죠. 마이너스 1이 이제 대칭축이 있고, 그때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그 함수값보다 이제 항상 다 다른 값들이 작겠다라는 기억? 아이고, 좋은 표현이면서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b 값이 0보다 작으면 함수식은 항상 또 0보다 작습니까? 되는데, 아이고, 최소값을 뭐 구해보면 되죠. f-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2가 돼서 플러스 2에 계산해서 플러스 1에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인데 b 값이 0보다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b 값이 0이 되면 이제 최대값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작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제한 변액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다시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두 칸 좀 떨어져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2까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이제 최대값 그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이제 2에서 가는 건데 요 둘의 이제 차이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 뭐 1 플러스 b는 좀 구해져 있는데 2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차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b는 사라지면서 빼게 되니까 9입니다 라고 해서 차는 좀 9다라는 디귿은 또 맞는 이론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함수에 좀 그럴싸한 표현들이 좀 몇 개 좀 담겨 있죠. 이렇게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함수값이 같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 정 가운데 부분이 이제 대칭축이 되겠다 해서 A값 처리해 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 표현들도 재밌죠. 이거는 보면 이제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차가 음입니다라는 정보까지도 담겨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좀 크다 돼 있으면 이제 최고차가 또 양입니다 이런 것까지 담겨 있는 아주 재미난 표현의 기억. 그 다음에는 뭐 최대값을 이용하면 니은 해석됐고요. 그 다음에 좀 디귿은 차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미지수가 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차를 구하게 되면 이 미지수가 이제 소거가 되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부분을 차분하게 최대 최소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2차 함수 이론들이 학습이 좀 덜 돼 있으면 까탈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좀 얽혀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4번 정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죠. 1-i분의 1 플러스 i 해주면 유리화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좀 2i 또 이렇게 처리되거나 하니까 i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 연습이 돼 있어야 될 그런 항목들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주어진 식을 i의 n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i의 2n제곱 이런 거에 m제곱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줄여서 보면 되겠죠. 한 번 더 처리하게 되면 i의 n제곱 요건 뭐 제곱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i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뭐 네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n 값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조사해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i 되겠고 이런 거에 m제곱 하겠다 이런 거 n이 2가 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 이거 앞에는 마이너스 이거 0이 있군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건 뭐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에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3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4가 되게 되면은 i도 4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2에 m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들 이게 n 자체는 이게 이제 25번마다 반복이죠. 왜냐면 이제 100번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1, 2, 3, 4 그다음 이제 5, 6, 7, 8 네 번마다 반복돼 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되겠고 이건 또 4제곱하면은 양수가 되는 거죠. 2의 4제곱 i 4제곱에서 1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8번마다 반복되는 거죠. 제곱에다가 또 4제곱도 하는 거니까 8의 반복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건 0이고 그럼 여기는 또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좀 2i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4번마다 교체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8번마다 반복. 요건 뭐 그냥 전부 다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0을 8로 나누게 되면은 8일은 8에다가 20이니까 2, 80, 12번 등장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n 자체가 n이 1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좀 25번 반복돼서 등장할 건데 그런 건 이제 다시 또 12번이나 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세 번째는 또 똑같이 12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25, 아이고 12번 반복이는데 왜 10을 씁니까? 20 이렇게 처리되고 25번에 여기는 뭐 100번 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 12 해지면 50에다가 25 이렇게 처리되니까 30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300 더하기 300 그 다음에 2500 이렇게 처리해서 600에 310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5번이 좀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규칙성에 대한 이해를 뭐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 2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조금 이제 규칙성 알아가는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앞쪽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정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